뉴스와 화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론과 민심. 이강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은 휴가 없습니다. 네. 전 다녀왔습니다, 지난주. 그래요? 예. 조금 타셨어. 맞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네. 어디 민심은 잘 듣고 오셨습니까? 민심은 잘 듣지 못하고 그냥 쉬다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예. 그랬으면 됐죠. 네. 집에서 잘 듣고 계시면 되죠. 맞습니다. 네. 지지율은 이제 20%라고 보는 게, 대통령 지지율을 20%대로 보는 게 맞습니까? 예, 지난주 끝부분에 나온 갤럽 조사에 이어서 오늘 발표된 저희 KSOI 거 그리고 리얼미터 것도 주 후반부 보면은 긍정평가가 이자, 앞에 이자를 그리고 이자를 보이고 있어요. 네. 제가 지난주 이 자리에서 이 시간쯤에 대통령 지지율이 일단 멈춥니다 그랬는데 네. 그 뒤로 몇 가지 일이 좀 터졌죠.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 사이 문자 있었고, 네. 뭐 경찰국에서 경찰들 집단 행동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이번 주는 다시 하락. 숫자를 보죠. 우선 국정운영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긍정 28.9, 부정 68.5. 격차는 39.6%포인트로 최대 차로 벌어졌습니다. 물론 KSOI가 쭉 조사해온 바로 그렇습니다. TBS 의뢰로 저희 KSOI가 성인 남녀 1,003명 대상으로 7월 29일, 30일 이틀간 조사했는데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저희 한국사 여론연구소 홈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28.9, 그러니까 30벽이 깨진 겁니다. 네. 지난주 갤럽에서도 28, 그다음에 긍정이 62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는 부정이 조금 더 늘어났고요. 여기에는 그 문자, 그다음에 경찰 이런 거가 상당히 크게 작용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긍부정 격차가 지금 거의 40%포인트에 바짝 다가섰어요. 네. 지지율이 바닥인데요. 그렇죠. 바닥인데 그 바닥을 계속 파고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또? 글쎄, 지금 빠지고 있는 게 뭐 인사, 불통, 그다음에 마이웨이 고집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가 뭐 당내 패권 다툼 이런 거에 대통령이 이렇게 했어야 되겠느냐. 그다음에 겉다르고 속다르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많이 퍼지고 있는데요. 네. 꽤 심각한 국면이 아닌가. 그렇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경태, 윤건영 의원도 대통령 지지율 20% 계속 언급하고 있었는데요. 그 일희일비 하지 않는다고 대통령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얼마 근데 전에. 일희일비 하지 않고 국민만 보고 가야 된다. 말은 맞는데 그 말에 대해서도 국민이 아니 당신 잘못하고 있다고 말을 들으라고 이 얘기잖아요. 매일매일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데 네. 국민들의 추세가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은 무겁게 받아야죠. 당연하죠. 그럼 굉장히 주목해야 할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함께 또 물어봤는데 함께 그냥 숫자니까 말씀을 네. 드리죠. 그 대통령과 권성동 대표 사이에 오간 문자 국회에서 사진 기자가 찍어가지고 많이들 알려졌잖아요. 거기 보니까 뭐 당내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 없어서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네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 징계에 대통령의 의중도 작용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무려 68.8%, 약 70% 육박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본다. 아니야, 그건 아닐 것 같아는 25.5%에 불과했습니다. 대통령 의중도 적용된다. 68. 굉장히 높은 수치네요. 10명이면 7명가량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의 건데요. 대부분이.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과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했던 층에서도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대통령 의중이 좀 작용한 거 아니겠어가 반을 넘었습니다. 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4.7%가 윤석열 투표층에서는 무려 59.4%가 의중이 작용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다고 국민의힘 답변하셨습니다. 보수 성향층에서도 계속해서 윤 대통령 잘 못하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 뭐하니?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이준석 징계 그리고 지금 당내에서 다툼할 때니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대세입니다. 자, 이번 문자 파동이 네. 대통령 지지율에 엄청난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은데 빅데이터로 읽어봐도 비슷합니까? 네, 문자 파동 관련해서 지금 부정적인 이야기가 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 흥미로운 점은 이런 사안별로는 윤석열 대통령 플러스 문자 파동 뭐 등등 해서는 다 부정이 80%를 넘어가요. 이 80이라는 부정이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사안인데 특이한 점은 윤석열 대통령만 놓고 봤을 때는 부정이 72, 5에서 더 이상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슷해요. 그거는 이제 제가 문장들을 분석해 봤을 때는 네. 소수의 지지자들이 그래도 잘할 것이다, 기대한다라는 문장을 엄청나게 지금 쏟아내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지지자들은 아직 그렇습니다. 믿는다. 네. 예, 그러나 이제 문자 파동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입에 담을 수 없는 좀 문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좀 실수다,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80%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 하나 여쭤보겠는데, 뭐 다음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네이버를 보는 사람도 있고 구글을 네. 보는 사람도 있는데 좀 그런 데마다 좀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성향이 아무래도 이제 다음 쪽이 20, 30대나 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진보 성향이 높긴 합니다만 네. 현재 어떤 이런 사안들 같은 경우는 네이버 쪽에서도 많이 예. 거의 뭐 예전에는 이 차이가 많이 났다면 좀 그렇죠. 많이 좁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이버 창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거기에서도 빅데이터가 분석해 보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안에는 사실 보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의견을 남기지 않는 그 중립 성향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네. 그런 분들이 좀 의견을 예전보다는 좀 많이 달지 않나 이렇게 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팀장님, 근데 네. 빅데이터로 분석할 때 어디를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이 네. 많이 확 변하기도 할 텐데 맞습니다. 예. 거의 비슷합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블로그, 인스타그램, 트위터, 커뮤니티, 뉴스, 뭐 네이버 다음 다 하고요. 네. 페북만 사실은 지금 그 페북 회사 쪽에서 정보를 공개하는 걸 이제 꺼리고 있어서. 거부한 지가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네. 요거는 좀 빼놓고 하더라도 네. 전체적으로 좀 부정이 높다라고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그 문자 파동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저희 거 말고 리얼미터 거도 꽤 재미있는 숫자가 하나 나와서 짧게 언급해 드릴게요. 언급하지 마세요. 문자 파문 3일 아니, 하지 뒤에 하지 말라니까. 왜? 그거 듣고 싶지도 않아요. 다 알아요. 그 뻔하지. 윤 지금 대통령 일간 지지율이 10%포인트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불과 그 사이에. 아니, 대통령하고 당대표란 여당 당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누가 좋아합니까? 근데 숫자 언급하셔서 개요도 언급해야 되니까 자세히 해보세요.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했고요.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2,519명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38.3% 정도로 긍정 지지를 보이다가 문자 파동이 터진 뒤 사흘 뒤에는 이 숫자가 28.7%로 약 10%포인트가량 추락하면서 여기 역시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이건 국민들이 다 이거는 좋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했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빅데이터 감성어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네. 부정이 85%고요. 문자 파동과 관련해서 노골적이다, 비이성적이다, 논란이다, 배신이다. 노골적이다, 배신이다. 예, 위기다, 추락이다. 그런데 혼란스럽다. 거기 안에 물가 급등이나 경제 키워드도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지금 이러고 있을 땐가라는 그런 좀 심중을 읽을 수가 있겠죠. 주요 이슈에 대한 정책은 내놓지 않고 당내 패권 다툼으로 이렇게 흘러가니까 당연히 인상을 찌푸리시죠. 그렇죠. 지금 민생 챙겨야 되는데 경제 챙겨야 되는데 이게 국민 민생 경제와 무슨 상관이에요. 비대위를 하든 뭐 조기전대를 하든 그거는 당권을 잡겠다고 권력을 잡겠다는 그 사람들의 싸움 아닙니까? 생각해보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딱 보니까 아니, 이 사람들 선거 때는 우리가 뭘 잘하겠다, 국민을 위해서 뛰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노력도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싸늘한 눈초리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대통령 휴가 가서 반성하고 와야 됩니다. 휴가 안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일하러도 안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휴가에 대해서도 네, 가능합니까? 휴가 이야기가 있죠. 일단은 뭐 다시 이야기를 번복하긴 했지만 네. 그 휴가 관련해서는 현재 부정이 82%입니다. 그래서 추락, 민폐다, 이제 질렸다, 풍전등화다, 이제 위기다, 어려운 상황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국민들이 그래도 대통령도 누구도 휴가는 가야지 여기까지는 됐는데 지금 그 시각조차 좀 싸늘한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휴가 가는 것 자체를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예. 그 며칠 어디를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전체 전국을 대하는 기본 태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네. 서령 휴가를 취소한다 한들 기본적인 인사나 이런 것들에서 큰 변화가 없으면 글쎄요. 한번 실망한 민심이 돌아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달라진 점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눈에 보이고 가장 쉬운 거 우리가 동의할 수도 있는 것이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죠. 문제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정리를 하고 네. 대통령도 이거 내가 실수를 했는데 차제에 국민들의 따끔한 지적을 받아서 좀 고치겠습니다 하면 나름대로 명분도 쓰는 겁니다. 네. 이게 자기 부정이라고만 생각할 일이 아니고요. 네. 제가 전 총리하고 네네. 이렇게 얘기를 좀 깊게 나눴는데 그때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막 계속 빠지고 있었을 때였는데 근데 오히려 사실은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태도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역전하기 위한 어떤 정책들을 내놓는데 그런 부분이 또 공감을 못 받다 보니까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전 총리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정치에서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정치라는 게 전형적인 허업이다. 그냥 직업이 없이 다니는 반건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뭘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정치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게 가장 크고 가장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고요. 나쁜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힘 있는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인적 쇄신이다. 장관들 자르는 거. 말고는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리고는 정책에 호소하고 우린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꽤 오래전 얘기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도 광우병 촛불 집회 등으로 한없이 끌어내려가지고 무려 17%포인트까지 빠졌거든요. 그때 네. 당시 갤럽 조사로.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택한 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택한 유일한 조치가 청와대 수석 7명 전원 교체였어요. 네네. 참모진 지금 쇄신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주의 깊게 듣고 있다. 좀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인적 쇄신론에 대해서도 빅데이터가 반응합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한번 지금 바로 좀 하기 전에 그러면 소장님한테 가겠습니다. 네, 크게 아직은 이게 공식적인 건 아니고 관측 플러스 살짝 흘리는 얘기였잖아요. 네. 별도 기사는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당연히 보실 겁니다. 그런데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꼭 꼬집어서 물은 건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수치를 전해드리긴 힘든데 네. 그동안 대통령 지지율이 6주 연속 계속 하락했던 이유를 꼽으라고 하면 갤럽이든 저희든 리얼미터든 다른 데든 모두 다 인사 문제를 1번으로 꼽습니다. 네. 그 말은 인사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그렇게 강하다는 거니까 인적 개편, 쇄신을 하라는 여기부터. 요구로도 통하는 거죠. 자, 인사 문제가 거의 모든 데서 지금 항상 1등이에요. 거의 모든 게 아니고 모든 조사에서. 인사 관련된 지금 일을 하는 사람들이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검사 출신 비서관들 무능력하다는 겁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게 박순애 교육부 장관 건이었습니다. 그나마 지금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 부정비율이 51%예요. 사람을 잘 쓴다 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이 국가에 이바지하고 일하는 부분으로 긍정적으로 좀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기대되다 강화하다 필수다. 검증을 좀 더 철저히 하고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을 앉히는 부분에 대해서 잘한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부정 여론을 좀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빅데이터 상에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검사 출신인들이 유능하다. 그렇게 지금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인사 관련해서는 검사들의 유능함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출발선부터 공정하게 기회를 보장하겠다 그러면서 만 5세로 확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민심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아주 부정적이고요. 그 부정 여론이 거의 85%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5%요? 예, 아주 일방적이고 좀 곤란하고 좀 부담스럽고 반발한다. 맘카페 같은 데서도 그렇고 일단은 이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득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로서는 아니 왜? 지금 왜?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피해볼 아이들 그 바꿀 때 있어서 뭐 8살 아이들과 7살 아이들 1년간 어쨌든 같이 다녀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좀 우려를 상당히 많이 나타내고 특히나 그 연령대에 있는 학부모들은 지금 맘카페에서 굉장히 불편한 목소리를 상당히 많이 올리고 계십니다. 뭐 청와대에도 지금 죄송합니다. 그 대통령실 관련해서도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그동안 제 기억만으로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살짝 검토하다가 논의되고 검토되긴 했어요. 했는데 네. 현실적으로 무리가 굉장히 많을 뿐더러 확실한 기대 효과를 측정하기가 애매한 점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다 접었던 사안인데 그리고 이 건이 이번 대통령 인수위의 또는 새 정부의 정책 과제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았었어요. 물론 꼭 거기에 있는 것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전 준비 없이 바로 한다는 게 그렇고 또 하나 1년 몇 개월을 이렇게 취약 연령을 앞당기면 그동안은 현재는 유치원에서 그 부분을 커버하고 있었는데 그걸 공적 초등학교 체제에서 어떻게 그걸 하겠다는 보관도 좀 없고요. 만 5세로 내리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OECD에서도 굉장히 적은 국가만 제가 알기로는 한 4나라 정도만 네, 네. 그렇게 하고 나머지 26개국은 지금 우리처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급히 할 일이 아니고 논의를 정말 다시 한번 해봐서 네. 그렇게 해야지. 교육은 100년 되겠는데 항상 정권 바뀔 때마다 이렇게 해보다 말면 되겠습니까? 급히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인적 쇄신 그리고 경제를 먼저 살리고 네. 그 이후에 이런 부분들은 좀 차차 논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좀 급작스러운 거죠. 사람들이 지금 느끼기. 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두 분이 해온 말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좀 잘 쓰시고 그다음에 급히하지 마시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그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3123님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초등학생 입학 연령 낮추는 것보다 선행돼야 할 것이요. 방과 후에 구멍난 보육 책임지는 것이 먼저인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한지도 좀 우선순위를 정해달라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자, 개머리 걸고 개고기 팔아. 개고기 발언이 또 나왔어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국민의힘도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지금 나눠질 것 같은데 빅데이터에서는 어떻게 읽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92%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시는 목소리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보는 그런 그런 키워드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지거든요. 일단은 뭐 당내 어떤 주도권 싸움도 좋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이준석 대표가 뭐 잘못은 이제 차차 가려지겠죠 이후에. 네. 그러나 그동안 어쨌든 당을 위해서 이 일정 부분 한 일에 대해서는 좀 인정하고 그 부분을 그렇게 무참히 짓밟는 거에 대해서는 좀 좋지 않게 보는 특히나 젊은 세대 그런 반응들이 훨씬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가기 힘든 사람으로 이준석 대표를 흉중에서는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비대위 전환도 사실상 이준석은 절대 복귀 못 시킨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직 내려놓고 가면 비대위로 갈 게 거의 확실시 되는데 네. 그렇게 되는 순간 6개월 중징계 후에 당원권 다시 복귀 이건 난망해지는 거죠.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밀려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론조사. 자, 빅데이터 민심과 여론으로 읽어보자고요. 정치권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권력자한테 두들겨 맞는 게 본인에게는 크지. 그렇죠. 쑥쑥쑥 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자 파당도 그렇고 예전에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가 박근혜 레이저에 컸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준석 대표 사실 문자 파동으로 대통령과 원내대표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더 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심정적으로는 당연히 그러하죠. 그렇죠. 국민들은 어유 너무하네 그러면서 심정적으로 마음을 주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뒤에서는 웃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그것까지 빅데이터에서 읽어내기는 좀 힘들겠지만. 근데 도대체 수사 결과는 언제 나온다는 겁니까? 경찰 수사 결과. 그거하고는 상관없다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예.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별게 지금 없다는 얘기도 있던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들리는 말에 까짓 거는 그냥 없던 걸로 하죠 일단.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건 그 이준석 대표 역시도 SNS 활동을 많이 하는데 현 정부를 조롱한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좀 그걸 줄이고 약간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이 빅데이터 상에서 긍정 여론이 좀 더 높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재승박덕. 네. 개고기 골룸 너무 거칠어요. 네. 여론과 민심 읽어봤습니다. 이강윤 전민기 이강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돌발 퀴즈의 정답 깡통 전세였습니다. 깡통 전세.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